아, 부산도 하늘이 높다 그러셨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봉섭님도 어서 오십시오.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7일 목요일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소망하고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어제 미국의 ISM에서 이 8월 서비스업 PMI 지수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떠나서 이게 50을 넘으면 네, 좋아진다는 얘기고 50을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4.5가 나왔어요. 서비스 쪽이 지금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52.5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부터 지금 서비스 업종의 분위기가 좋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죠. 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역시 고용이 빡빡하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서비스업이란 게 항상 네, 임금 상승의 압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야, 그러면 패드의 긴축이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고 봤는데 그 막바지라고 아직 말하기에는 좀 이르구나.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당연히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그래서 어제 나오자마자 채권 금리가 다시 계속 지금 8월 이후 채권이 10년물 기준으로 4% 이상의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우리한테는 환율의 작용을 하죠. 그래 지금 환율이 오늘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위안화도 마찬가지. 위안화도 어쨌거나 중국 정부가 네, 위안화 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고 그래 지금은 원화, 위안화, 엔화 전부 다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 하지만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네, 매도는 하지 않는 이런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PMI 지수가 나오니까 미 주시장이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기를 중국 정부가 외국산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공무원들이 그걸 그 관공서에 들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제 애플이 3.6% 하락했습니다. 외국산이니까 뭐 삼성폰도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애플이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또 유럽에서 빅테크 관련해서 네, 그 규제가 나왔습니다. 빅테크 해가지고 네,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바이트댄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것도 빅테크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은 없네요. 다행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야무지게 하락했고 우리 시장한테는 오늘은 환율로 영향을 미치겠는데 다행히 그동안에도 계속 환율이 따지고 보면 1300원 향상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초부터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 위에 움직이고 있어도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 시장에 크게 순매도를 안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어제 현상 가지고 오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거 매도하겠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요건데요.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 예상처럼 유가가 요란하게 변동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러시아 이런 데서 감산에 합의했다. 이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최고치. 요것도 결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다가 썼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9월 13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8월은 작년 8월이 아마 그 국제유가가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요걸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요걸 한 300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8월이 이때는요, 작년 8월도 한 90달러 정도로 했군요. 지금이랑 비슷한데, 어쨌거나 지금 8월 CPI가 작년 8월보다는 좀 상황이 만만치 않다. 는 입장이라서 8월 CPI가 조금 부담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제유가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국제유가까지 오니 결국 이것도 물가를 자극하는 거고, 국제유가가 올라도 그 물가를 자극하면 또 긴축 유지가 되니까 이게 또 강달러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달러 환경이 원자재도 그렇고 조성되고 있다 하는 점이라서요. 국제유가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나스닥 지수가 1.06% 하락했는데요. 1.06% 하락이니까 적진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발 둘러싼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보신다면요. 지금 어제부터 그 폴란드에서 국제방위산업협회 여기에 우리나라가 리드네이션 선도국이라 그럴까요?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어제 뉴스들이 좀 날아드니까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막 어제 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AI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대한학회가 이번 주 그 토요일부터 여기 아마 싱가포르에서 열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한 4개 정도가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유한양행 오스코 때 뭐 같은 집이지만 여기는 그 국내 3상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라자 레이저 티닙이죠. 그래서 정작 요 회사의 중요한 거는 10월에 ESM의 유럽에 학회를 할 때 여기서 얀센 바이오텍하고 얀센 바이오텍이 병용 임상에 대해서 발표. 요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는 10월이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도 발표는 한다 하는 거고요. 루닛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의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보로노이. 그래서 지금 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이오주를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배암학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CPI 발표.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그러면 19일, 20일 이번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FMC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번 8월 CPI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CPI, 8월 CPI까지 달력에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 요것이 이번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하지만 그동안에도 9월 들어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물론 요거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삼성전자를 산 건데, 삼성전자를 사든 뭘 사든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가 우세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건 우리한테는 반갑다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요 날은 에코프로를 많이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양시장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이 두 종목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들이 좀 왜곡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관망 내지 순매수 기조가 우세하다.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 지금 환율 상황을 볼 때. 야, 그런데 이걸 좀 보셔야 되겠어요. 에코프로가요. 지금 9월 들어서 보면 3시 다가오면 밀리는 경향들이 나타나. 요것도 요거죠. 그 다음에 요날도 어제는 좀 심했죠. 요날도 요날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2시 30분 전부터 오장부터는 서서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다가 2시 30분, 55분, 2시 40분 어제는 좀 일찌감치 시작했죠. 하면서 막판에 몇십 분 동안 한 1%대 하락 이렇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한 사흘 누적돼서 그런가요? 어제는 3% 정도 크게 밀렸어요. 1시 40분. 어제는 특히 아침에는 제법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는 어제 한 3% 이상 상승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어제 오전장에 3.9% 상승했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렇게 3.9% 사흘 빠졌으니까 오늘은 기술적 반등할 날이지 해서 오전에 제법 야무지게 반등하다가 마이너스로 끝이 나는 바람에 어제 에코프로는 상당히 좀 예리한 상처를 입었다. 나흘 연속 하락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 꼬리가 생겨서 야, 이 좀 만만치 않구나. 특히 9월 1일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9월 2, 3, 4일은 9월 4, 5, 6일은 특별히 외국인의 기관 매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빠졌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동안에 에코프로가 막판에 제시 좀 다가오면서 밀리는 경향을 할 때 코스닥 지수가 움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좀 차별화되는 경향이 보였는데 어제는 좀 낙폭이 컸잖아요. 어제는 3%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도 쭉 밀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 결국은 한 1%대 막판에 에코프로가 한 1%대 하락하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런데 어제처럼 한 3% 막판에 쭉 밀리면 코스닥 지수도 밀리더라. 코스닥 지수에 쭉 밀리면 네, 뭐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막판에 지수가 쭉 밀리면 네, 종목들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볼 때는 에코프로의 막판 약세 패턴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어제처럼 막판에 제법 야무지게 밀리면 코스닥 전체가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매 우리 패턴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다 그러면 좀 아침 일찍 매도 오늘은 매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오전장에 좀 매도를 해버리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분할 매수 아니겠습니까? 매매는 항상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실전을 잘 안 해서 그런데 한 3분의 1에 걸쳐서 매수는 대체로 한 11시, 12시, 1시 정도에 우리가 분할 매수해 주는 게 뭐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주가 패턴을 볼 때. 근데 이제는 한 12시, 1시 정도 사고 나머지 3분의 1은 막판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겠다. 막판에 좀 만약에 밀리면 이때 사면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에코프로 흐름을 좀 5장 후반에 에코프로 흐름을 보시고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들어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가 오르든 말든 하락 지수가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가 하락하면 역시 하락 종목이 많고 나흘 연속이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흘 연속 지금 하락 종목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0.3% 오르는 날도 하락 종목이 많고
0.1% 빠지는 날 하락 종목이 890인데 0.9% 빠져도 하락 종목이 850이다. 지수가 등락 종목 수를 지수가 시장을 잘 반영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오르고 지금 갈팡질팡이네요. 숟가락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시장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서로 양시장이 서로 엇갈리는데, 그 와중에 공통점은 지금 하락 종목이 다 우세하다 하는 흐름. 물론 지난 7, 8월처럼 막 하락 종목이 막 1100개, 1200개 이런 극단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하락 종목이 이렇게 꾸준히 는다는 건, 꾸준히 많은 게 유지가 되면 결국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이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지수도 좀 밀렸는데요.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수 심리가 좀 무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양시장에 지금 또 차이가 나는 게, 지난 이틀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 대금이 7조대, 많이 줄었네요. 10조에다 많이 줄었는데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14조, 13조, 12조, 13조 활발한 편이네요. 지난 8월 28일이죠. 이 날이 10조 밑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8월 하순에, 중하순에 코스닥 시장이 거래 대금이 자꾸 줄어들면서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구나. 그래, 지금 시장의 중심은 좀 코스닥 시장이구나 하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락 종목이 많지만 거래 대금은 활발한 편이라서 그래도 나름 하락 종목은 많아도 좀 종목별 흐름은 활발한 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은 그게 효과적인 흐름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이 막 1100개씩 뭐 이런 흐름은 아니라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상승 종목이 한번 크게 상승하면 이 분이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한 1%대 하락해서 오늘은 어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상승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되는 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루닛이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분기는 AI 테마라 봅니다. 그래서 점점 AI 관련주들을 발굴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거, 확산될 것 같은데, 유닛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카페에서 리포트를 하나 쓰려면요, 저는 리포트를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초인적인데, 지금은 또 루닛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쓰려면 증권사 리포트부터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 뉴스 난 거 조사를 하고, 머니투데이 난 것도 다 이런 거 다 일일이 기사를 제가 읽고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읽은 것과 이렇게 글로 또 요약 정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오늘 폐암학에서 발표될 내용이 이건데요. 이런 것도 어떤 내용이 미리 발표가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일일이 제가, 이게 참 고달픈 일입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기업계에 대한 그 감이 좀 옵니다. 감이 좀 오는데,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하 대표가 좀 알기 쉽도록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좀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주 집중적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과 그 지식을 좀 다방면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갤런은 지금 루닛을 공부를 하면 느껴지는 게, 야, 이게 지금 결국 성장성인데 AI가 결국 의사들을 대신한다. 의사의 눈을 대신한다 보시면 됩니다. 루닛에 대해서는. 그리고 AI를 통해서 좀 우리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의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아주 유용하겠죠. 그런 쪽으로 하는구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시비를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점을. 물론 앞으로 눈이 또 우상향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또 기복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딱 꼬집어서 흠을 잡기가 쉽지 않구나. 눈이 지금 시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가주들은요, 한번 시동 걸면 뭐 한 20, 30% 오르고 조정받고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냥 고가주는 시동 걸면 쭉 뽑는 경향이 있는데, 이 힘이 만만치 않구나. 싱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JLK, 딥노이드 이런 AI 의료 관련주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종목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가 여타 업종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구나. 꼭 AI 의료뿐만 아니고 바이오 신약 개발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외 여러 로봇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면 여타 개별 재료주들, 뭐 지금 바이오로 치면은 비만 관련주들이 지금 핫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타 업종들도 좀 개별 재료주들이 약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요렇게 현재 이런 종목이 움직이니까 지금 고가의 거래 대금이 활발한데, 약진한 흐름이 될지 아니면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러면서 지금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옆에 경쟁 자산 운용사가 네가 지금 이걸 밀고 있어?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초를 쳐주마 하면서 관련주를 또 매도 한번 그럴 일시적으로 줄렁거릴 수도 있겠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루닛을 업데이트를 해보면서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달기가 참 힘들구나. 그럼 결국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테마가 지금 뚜렷한 주도 테마가 쉽게 꺾일 테마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여타 개별 재료주들도 영향을 줘서 개별 재료주 장세가 전개되는지, 그 말은 결국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에코프로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에코프로는 특히 오후장 후반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에코프로가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나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여전히 챙겨야 되고, 그 속에서 좀 루닛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여타 종목의 개별 재료주들로 확산될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출발은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출발할 건데, 그 심리적 영향은 한 9시 반까지다. 9시 반부터는 우리 투자 심리에 따라 움직일 건데요. 개장 초반에 조금 무겁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하이드로리튬 좀 질문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께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제가 지식이 훨씬 많을 거고, 공부를 일찌감치 했죠. 작년 추석 때 제가 머스크가 돈 찍는 면허다 해서 이게 뭔가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아서 그동안 일어나는 일마다 제 지식을 통해서 공부한 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뭔 일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걸 해석해, 지금은 특별히 이슈가 안 나오니까 해석해 드릴 게 없네요. 근데 주가가 참 계속 속락을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뭔 구체적인 좀 사안이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뭐 나오는 이슈가 없어서 뭘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제가 해드린 건 제 지식을 바탕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그게 없어서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8분인데요. 1분 30초 후에 9시에 개장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